법원 도서관 법마루 2023년 세 번째 주제 컬렉션은 미술과 법입니다.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위작 사건이 있습니다.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와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위작 논란이 그 주인공입니다.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은 수장 중이던 미인도를 공개했으나 천화백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작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인도는 국내에서는 진품으로 감정되었으나 천화백 유족 측은 프랑스 류미에르 광학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가품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족은 검찰이 불법 수사를 통해 진품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를 위조한 가짜 그림의 경우 경찰이 압수한 13점의 그림을 위작으로 판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다르게 압수 작품을 본 이 화백이 모두 본인이 그린 그림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특정 작가의 것으로 팔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위조품을 위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속일 의도 없이 특정 작품의 복제품을 만들었으나 그 작품이 실수로 원작가의 작품처럼 판매되었을 때 원작품이 타인의 손에 의해 변형되거나 완성되었을 때도 위작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작에 대한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시각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또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이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 칭합니다. 미술 작품의 위작은 작품을 위조하는 행위와 위조된 작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따라 여러 법률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조품을 위조한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자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위조된 작품을 판매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위조된 것을 알고도 위작을 판매했을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모르고 구매한 사람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술 저작물에 관련된 판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판례는 고려 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 행위의 내용 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그 착오가 표시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직업, 행위의 종류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이 도자기를 구입하면서 진품 고려 청자라고 믿고 매도인에게 그 출처를 묻거나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고가로 매수하고 고려 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미술 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 즉 친작인지 아니면 보조자를 비롯해 복수의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먼저 미술 저작물의 특성상 창작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에서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외부에 나타났다고 볼 것인지는 미학적인 평가 또는 작가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관한 문제로 보아 예술 영역에서의 비평과 담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사법 판단은 그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여 저작권 문제가 정면으로 쟁점이 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작가가 다른 화가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친작인 것처럼 작품을 판매한 이 사안에서 미술 저작물 창작 과정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구매 결정 시 각 묘소별로 작용하는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미술 작품이 위작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닌 이상 제작 과정이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미술 작품을 친작으로 착오하였다거나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판례는 캐릭터 도안의 제작자가 수정 요청을 거절하자 주문자 측이 시안을 수정한 뒤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안에서 캐릭터 도안의 주문자인 기업은 시안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으나 제작자가 더 이상의 수정은 어렵다며 거절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캐릭터 제작 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면 제작자는 주문자가 도안을 변경하더라도 이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자가 도안을 일부 변경한 다음 변경된 도안을 기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진품을 모방하여 그 작가의 작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가품인 위작을 만드는 행위는 작품 자체를 위조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작품을 변형하는 행위 중 하나인 패러디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패러디란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또는 작품을 의미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을 흉내내거나 과장 또는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풍자하거나 비평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변형 및 각색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 저작물 자체를 비평하거나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원작의 변형이 가해진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므로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관련한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패러디가 그 목적과 성격,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등에 따라 위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 이용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저작권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법원 도서관 법마루에는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예술, 저작권 분야의 전문 도서는 물론 미술 작품과 관련된 교양 도서까지 다양한 도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도서 및 관련된 주제 컬렉션 전시는 법마루 1층 전시실에서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